자, 다항식이다. 첫 번째, 우리 자필 수학의 첫 번째 개념은 다항식인데 좀 순서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조금 바꿔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개념 설계 보면 쭉 뭐 적혀 있어. 뭐 항이랑 뭐 다항식, 항등식, 뭐 항등식이란다, 뭐 다항식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항이라는 말이거든요. 첫 번째로 공부할 게.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식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항이라는 녀석과 그 다음에 차수, 그 다음에 개수라는 녀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요것만 알고 있으면 성공입니다. 항이랑 차수, 개수만 알고 있으면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항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밑줄을 쭉 커져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여러분이 직접 써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항이란 무엇이냐? 항은 곱으로 연결되어 있는 식을 항이라고 합니다.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을 항이라고 그래. 자, 예를 들어서 x제곱이 있다, 그지? x제곱은 x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지. 또 뭐 있을까? 뭐 마이너스 3ab, 얘는 마이너스 3 곱하기 a 곱하기 b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항이 되는 거야.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곱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4. 선생님 4 항일까? 에이, 4가 무슨 곱하기로 되어 있냐고. 4는 4죠. 4는 4지만 4 곱하기 1로 쓸 수도 있고, 기분 좋으면 2 곱하기 2가 쓸 수 있고, 더 기분 좋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라고 쓸 수도 있죠. 어쨌든 4는 곱으로 연결시킬 수 있고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항인 거야. 자, 그럼 2분의 1 분수 있다고 쫄 필요 없잖아, 그지? 2분의 1 시작.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 제곱이니까 y 곱하기 y 이렇게 되겠죠. 와, 얘는 많다. 5ab 제곱 c 세제곱 시작. 5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c 곱하기 c 이렇게 됩니다. 뭐 마이너스 4분의 3 당연히 되겠죠.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죠. 선생님, 좀 배운 사람이에요. 마이너스 4분의 3이요? 이거는 마이너스 3 나누기 4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곱으로 나타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곱으로 연결된 거 아니잖아. 이거 선생님 나눗셈인데요. 아, 맞아. 좋아. 좋은데 나눗셈이라는 녀석을 우리는 곱하기로도 바꿀 수 있다고 배웠잖아, 그죠?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4분의 1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얘도 하나의 항이 되시는 거예요. 됐나? 자, 2번 두 번째는 상수항.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상수항. 상수항은 무엇이 없는 거? 미지수가 없는 거. 또 뭐 문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문자가 없는 거. 미지수란 말이 조금 더 나는 좋아요. 미지수가 없는 거, 문자가 없는, 포함되지 않은 항을 상수항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상수항 그러면 다음부터 이런 거 맞아고 생각나지? 이런 것들. 맞나요?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뭐 마이너스 3, 12, 뭐 이런 거 막 생각나잖아.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보자. 마이너스 2ab 제곱이 사실 상수항이 될 수도 있다. 예. 마이너스 2ab 제곱이 어떻게 상수항이 될 수 있어요? 얘가 미지수 두가 있잖아, 선생님. a도 있고 b도 있는데, 그지?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 쭉 적혀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요렇게 보기에 요렇게 적혀 있잖아. 요렇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a 제곱 y 마지막에 마이너스 x 세제곱 z제곱 이렇게 있어, 그죠? 자, 위에 주어진 항 6개가 있는데 한번 질문에 생각을 해보자. 1번 x에 대한 상수항을 찾아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x에 대한 상수항, x에 대한, 무엇에 대한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엇에 대한이라 그러면 너를 미지수로 보라는 소리야. x만 미지수로 생각하세요. x만 변수로 생각하세요. x만 문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x에 대한 x만 미지수로 보세요. x를 변하는 수로 보세요. x를 문자라고 보세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3 곱하기 x라서 x가 들어가 있잖아, 그지? 마찬가지 얘는 마이너스 2x 곱하기 x 곱하기 y 이렇게 어쨌든 x가 들어가 있죠. 여기도 x 들어가 있죠. 여기도 x 들어가 있죠. x 없죠.
x 없죠? 그래서 이 y 세제곱 z랑 5z라는 이 항은 상수항이 되는 거예요. x에 대한 상수항. 자, 이번에는 y에 대한 상수항을 구하래. 자, y에 대한 상수항 한번 해볼까? y에 대한 상수항이니까 y 여기 들어가 있고 y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y 들어가 있네요. 그럼 답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5z 마이너스 x 세제곱 z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러분 z랑 그 다음에 xy에 대해서 자 4번 한번 볼까? xy에 대한 상수항 그랬어요. 자 xy에 대한 상수니까 x와 y가 다 미지수로 보는 거야. 그럼 x도 있고 여기 xy 있고 여기 xy 있고 여기 xy 있고 다 xy가 들어가 있는데 누구만 안 들어가 있어? 5z가 안 들어가 있지. 그래서 5z가 상수항이 되는 거야. a에 대한 상수항을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좀 a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없잖아. 그럼 이거 전체가 전부 다 상수항이 됩니다. a에 대해서.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어렵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 자, 3번. 차수가 있어. 차수는 특정 미지수가 곱해진 횟수예요. 특정 미지수. 특정 문자가 해도 되는데 나는 미지수를 좋아합니다. 특정 미지수, 특정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곱해진 횟수를 차수라고 합니다. 자, x제곱이라는 녀석은 미지수 x가 몇 번 곱해져 있습니까? 그래서 얘는 x제곱이 되니까 2차라고 그럴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3 곱하기 a 곱하기 b니까 a, b 두 번 곱했잖아. 그래서 너도 2차가 되는 거야. 자, 4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얘는 0차가 돼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몇 차가 될까요? 몇 차가 될까? 1차? 아직도? x 곱하기 y잖아요. 미지수 한 번 곱하고 두 번 곱하고 세 번 곱했으니까 3차라고 얘기할 거야. 그런데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죠. 나머지 차수 채워보시고요. 자, 저기서 또 진지하게. 잠깐만. 둔둔둔둔. 자, 잠깐만. 안 할 거지? 자, 짠. 잠깐만. 2a제곱 b세제곱 c야. 2a제곱 b세제곱 c? 사수가 변할 수도 있대. 또 무슨 말이야, 선생님? 왜 자꾸 이렇게 할 게 많죠? 아니,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자, 그럼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야 돼. 자, a에 대한 차수 그랬어요. 아까 우리 앞에서 배웠죠? a에 대한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라고? 너만 미지수로 보라 그랬어. a만 미지수로 보세요. 자, a만 미지수로 보면 a를 몇 번 곱했어? 2번 곱했잖아. 그래서 여기 2가 올 거야. 그런데 b에 대한 차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다. b에 대한 차수? b를 몇 번 곱했니? b 한 번 곱하고 두 번 곱하고 세 번 곱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3차가 돼요. 자, c에 대한 몇 차냐? 그러면 c에 대해서 c를 몇 번 곱했어? 한 번 곱했잖아. c에 대해서는 1차라 그럴 거야. 자, 그러면 2a 제곱 b는 c에 대한 몇 차항일까? C 없죠? C가 없네. 얘 봐. 2a 제곱 b는 2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b라는 항이잖아. 근데 여기 C가 없지. C가 없으니까 몇 차 항이야? 0차 항이지. 이런 0차 항을 다르게 말하면 결국 앞에서 배웠던 거로 상수항이라 그런 거야. 미지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상수항은 결국 차수가 0차이다. 됐습니까? 0차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되십니까?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동류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동류항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핵심 개념이긴 한데 동류항이란 무엇이 같고? 미지수, 문자가 같고요. 문자도 괜찮아요. 미지수가 같고 그 다음에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 그래. 미지수가 같고 차수가 같은 항. 자, 그러면 2a 제곱 마이너스 3a는 미지수는 같지? 그지? 같은 미지수를 썼어. 미지수 똑같이 a 썼어요. 그런데 차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차수는 a 몇 번 곱했어? 2번 곱했고 얘는 a 한 번 곱했잖아. 그죠? 그러면 차수가 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동류항이 아니다 라고 써줘야죠. 차수가 같지 않아서 동류항이 아니다. 이유를 쓰셔야 됩니다. 이유 써오셔야 돼. 됐죠? 여기다 이유를 여러분이 쭉 써오셔야 돼요. 자,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 마트에 가니까 코카콜라 이렇게 하나가 파는 게 있고 코카콜라 묶음으로 두 개를 묶어서 파는 게 있어. 그러면 이게 같은 코카콜라인 거야? 가격이 똑같아야 돼? 다른 물건이잖아. 다른 상품이죠, 완전은. 상품이 완전 다른 거죠. 그죠? 코카콜라 하나 이렇게 모여 있는 거랑 코카콜라 두 개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 완전 다른 상품이잖아. 그런 건 똑같은 거야. 얘가 만약에 x면 얘는 마치 x 제곱인 거야. 묶음으로 묶여 있는 거. 이해되시겠니? 자, 그 다음에 3x제곱 y랑 2xy는 동류항일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미지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이쪽에 x, y가 있고 여기도 x, y가 있어요. 그지? 근데 차수를 확인해 보자. 얘는 x 한 번, y 한 번 곱한 녀석이고요. 얘는 x 두 번, y 한 번 곱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차수가 다르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 이유를 써 보셔야 되고요. 아니다. 마찬가지 이유를 써 오셔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런데 또 잠깐만, 이놈의 잠깐만 언제까지 할 거예요, 선생님? 중요하니까 하지. 얘가 동류항이 될 수도 있대. 좀 전에 아니라며. 그래, 맞아, 아닌데 될 수 있어. 뭔 소리야, 선생님. 될 수 있어. 무엇에 따라서? 미지수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자, x에 대한이라고 물어봤다. 문제에서 x에 대한, 그러면 x만 미지수로 보는 건데 x에 대한 몇 차야? 2차고 얘는 1차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차수가 같지가 않죠. 그죠? 3x제곱 y는 얘가 2차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2xy는 x에 대한 1차입니다. 그래서 얘를 다르게 이쁘게 쓰면요. 얘는 x제곱항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얘는 그냥 x항이라고 얘기해요. x에 대해서는. x제곱항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x제곱항, x2차항이라는 말을 쓰지만 x제곱항이라고 써요. 자, 그래서 동일한 차수가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y에 대해서 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y에 대해서 차수를 생각해보면 얘도 y 한 번, 여기도 y 한 번 들어가 있죠. y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같은 미지수 y가 들어가 있고 차수도 똑같으니까 사실 얘는 3x제곱 y랑 그 다음에 2xy라는 녀석인데 이 녀석은 사실 동량이 되는 겁니다. y에 대해서는 같은 차수, 같은 미지수를 사용하는 거. 그럼 선생님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고 이런 거면 앞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x에 대한 식이다, y에 대한 식이다. 알려줘! 알려줘. 너네가 이때까지 안 본 거야. 항상 알려줬어. 다음 다항식 그랬는데 다항식에서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으면 특별히 말을 하지 않는다. 미지수가 한 개 있으면 x라 그러면 그냥 다항식이라 얘기하는데 미지수가 섞여 있잖아. 그러면 항상 이런 말을 해줘야 돼. x에 대한, a에 대한, y에 대한, k에 대한 이런 말을 다 해줍니다. 항상 반드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조건을 잘 읽어내는,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마지막입니다. 계수란 녀석이 있어요. 항차수 계수의 이제 마지막인데, 계수는 특정 미지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하는 거야. 자, 한번 보실게. x제곱은 x 곱하기 x니까, 자, 미지수를 제외하고 슉 제외하고 단아를 보면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고, 얘들아 아무것도 없다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 아니고,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잖아. 1 곱하기 x 곱하기 x인데 1을 생략한다고. 그러니까 미지수를 제외하고 툭 제외하면 남는 게 누구야? 1. 계수는 1인 거야. 됐니?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3 곱하기 a 곱하기 b가 이제 항의 뜻이잖아요. 거기서 미지수 a, 미지수 b를 쓱쓱쓱 지우고 나니까 마이너스 3이 남는 거지. 4는 선생님 4는요? 지울 게 없어요. 지울 게 없는데요. 어떡하죠? 없으면 냅두세요. 그냥 계수야, 4가. 엥? 맞아. 상수항은 그냥 계수야. 그 자체가. 아시겠어? 상수항은 그냥 계수야, 그게. 자, 그 다음
2분의 1 xy 제곱이 있습니다. 얘는 시작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y잖아요. 그런데 x 날리고 y 날리고 쓱쓱쓱쓱 지우고 나니까 남는 게 얼마야? 2분의 1이야. 그죠? 계수는 이런 식으로 될 거야. 되겠지? 여러분들 채워 오시면 될 것 같아. 그죠? 상수는 그냥 계수다. 부탁이야. 또 하나 둘 셋. 잠깐만. 둔둔둔둔둔. 자, 잠깐만. 2a제곱 b세제곱 c가 계수가 변한대. 그만해요 이제. 그만해. 나도 그만하고 싶어요. 2a제곱 b세제곱 c는 계수가 변할 수도 있다고. 자, a에 대한 계수. 정말 징그럽다 그죠? 선생님 왜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a에 대한 계수. a에 대한 계수. a에 대한 계수. a에 대한 계수. a만 미주수로 봤을 때 a를 제외하면 남는 게 누굽니까? 시작. 2 b 세제곱 c가 됩니다. 2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b 곱하기 b 곱하기 c잖아. 근데 아니 a에 대한 계수니까 a를 미지수를 제외하니까 남는 게 누구냐고 물어본 거야. 이해되시겠어? 자, 그 다음 b에 대한 계수를 구하라. b에 대한 계수를 구하라. b를 제외하고 없애버리고 남으면 누굽니까? 시작. 2a 제곱 c가 되겠네요. 되겠죠? 어머나, 이거 뭐야? 그 다음에 c에 대한 계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c에 대한 계수, c를 팡팡 날리면 시작. 2a 제곱 b 세제곱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식을 b에 대해서 정리할 때는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b라는 미수가 뒤로 가게, 그리고 나머지를 앞으로 빼주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계수를 앞으로 오게 만듭니다. 계수는 무조건 앞으로, 미지수는 뒤로. 계수는 앞으로, 미지수는 뒤로. 하고 있나요? 계수는 앞으로, 미지수는 뒤로. 안 하고 있지? 계수는 앞으로. 안 한다. 계수는 앞으로, 미지수는 뒤로. 계수는 앞으로, 미지수는 뒤로. 계수는 앞으로, 미지수는 뒤로. 계수는 앞으로, 미지수는 뒤로. 안 한다. 안 한다. 끝까지 안 한다. 계수는 앞으로, 미지수는 뒤로. 됐죠? 됐죠? 됐습니다. 됐다? 됐다. 다음. 자, 다항식이라는 거는 항이 여러 개 있다라고 보통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 국어 시간이 아니잖아. 항이 여러 개 있다. 항이 여러 개 있는 마늘 닫혀 쓰고 막 한자도 안 아는데요. 막 항 써봐. 모르겠지. 자, 나도 몰라. 자, 다항식이 있어. 항이 여러 개 있는 식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한대요. 그지? 그게 아니라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으로 항이 여러 개 붙어 있는 녀석이라고 다항식.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으로 항을 구분 지어야 돼요. 자, 빨간색 볼펜을 들어라. 그치? 빨간색 볼펜을 들어서 항을 구분 지어 볼게요. 같이 나도.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때마다 끊어주시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2a 마이너스 3b 플러스 4 이렇게 끊어주시면 돼요. 자, 항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는 항이 7개 있는 다항식입니다. 됐지? 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뭔데? 각 항에서 a에 대한 차수를 물어봤어. 뿅! a에 대한 차수. 띠용! a에 대한 차수. a 몇 번? 2번. 2차 a 한 번. 1차 a 2번. 2차 a 한 번. 1차 a 한 번. 1차 a 없네 상수. a 없네 상수. 못했지? 못했지? 또 상수 안 했지? 또 상수 안 했지? 한 번 더. a 2번, 2차 a 한 번, 1차 a 2번, 2차 a 한 번, a의 1차, a 한 번, a의 1차, a 없네 a의 상수, a 없네 a의 상수인데 가장 큰 차수가 몇 차야? 2차야.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는 이렇게 쓰기로 한단다. 잘 적어야 돼 이거. 다음 다항식은 a에 대한 가장 큰 차수가 2차이기 때문에 2차식이다 라고 얘기할 거야. 가장 큰 차수를 가지고 기준으로 이름을 붙일 거야. 대빵이 가지고. 합치는 게 아니라 대빵이 가지고. 됐니? 대빵이. 각 항에 대하여 b에 대한 차수를 구해보자. b예요. bbb. 어머네? bbb에 대한 차수. 자, b 한 번, b에 대한 1차. b 한 번, b에 대한 1차.
B가 3번 들어가 있네. B에 대한 3차. B가 2번 들어가 있네. B에 대한 2차. B 없네 상수. B 1번 들어가 있네. 1차. B 없네. B에 대한 상수항이다. 자, 가장 큰 차수가 누굽니까? 가장 큰 차수는 3차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다항식은 B에 대한 몇 차식이다? 당연히 3차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자, 질문 2번 이런 A에 대한 식이란 말입니다. A에 대한 질문 2에서 A에 대한 해서 동명을 찾아보자 그랬어요. 질문 2에서. 자, 여기 A에 대한 딴 거 볼 필요 없잖아, 그지? A만 보라는 거야, A만. 딴 거 다 보지 말고 A 것만 신경 쓰시면 돼. 파란 것만 보자고요. 자, A 몇 번 들어가 있어? 2번. 여기 A 2번. 우와, 너도 동류항이구나. 2a제곱 b랑 5a제곱 b 세제곱은 동류항이 될 수 있어. 그지? 그 다음 여기 a 한 번 들어가 있지? 여기 a 한 번 들어가 있지? 여기 a 한 번 들어가 있지? 너 동류항이네. 시작. ab 마이너스 ab구나. 마이너스 ab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b 제곱이랑 그 다음에 플러스 2a니까 플러스를 생략할게요. 2a가 동류항이 돼요. 근데 사실 동류항이 하나 더 있을. 왜? 선생님, 너도 동류항이야. 네? 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나 그래. 같은 미지수를 사용하고 있잖아. 상수항은 동류항이죠. 같은 미지수 A. 그러면 2 더하기 2를 계산을 못해 우리가? 계산할 수 있지. 상수항은 동류항이야 무조건. 왜? 같은 미지수를 사용했잖아. 미지수 안 썼으니까. 차수 당연히 똑같이 0차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b랑 4도 동류항이라고 그래요. 좀 특별한데 이런 상수항도 동류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수항은 상수항 항 자체가 개수고 미수 제하는 거 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0차라는 거. 상수가 얼마나 잘 이해가 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완벽하게 항차수 개념을 이해하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를 여러분 이제 백지 노트로 한번 해보시고요. 연습을 해보시면서 확인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오늘 다항식 배웠고요. 두 번째 다항식이 2번 개념까지 배우셔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고 여기까지 먼저 연습을 충분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